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1070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10월 11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9월 6일입니다. 오늘 명식 신축년 무술월 임진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임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 일간 임수일간이 되겠고요. 임수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술월의 임수가 되겠습니다. 자, 술월에 임수가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일간이라고 하는 것 임수일죠. 임수가 아니라 임이라고 이렇게 읽게 되는데, 임수라고 하는 것은 10개의 천간 중에서 9번째 천간이 되는 것이고, 내일 10번째 마지막 천간은 개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을, 이 임이라고 하는 것을 오행으로 놓고 봤을 때 물이라고 하는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임수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 이 수라고 하는 것을 다시 양수라고 하는 것과 다시 음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구분을 해 볼 수가 있는데, 이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수가 되는 것이고, 내일 공부하게 되는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수가 되겠습니다. 얘는 임수는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죠. 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 강한 개념. 그 다음에 음은 상대적으로 약한 개념이죠. 그리고 양이 크다라고 하는 것으로 봤을 때 음은 작은 개념. 이거는 크다. 큰 개념이 된다라고 하면 음이라고 하는 것은 작다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죠. 그리고 임수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깊다, 아주 밑으로 수심, 엄청 마리아나 해구 같은 경우는 물속으로 만 미터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정도의 그런 해구가 있다라고 하죠. 그럼 그런 것이 깊다라고 봤을 때 개수는 물이 이렇게 훤히 투명하게 보일 정도로 얕은 그런 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임수라고 하는 것이 방대하고 넓은 그런 개념의 물이라고 하면, 개수라고 하는 것은 좁죠. 작은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큰 물을 갖다 비유를 할 때 우리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크고 넓고 그 다음에 깊은 물이기 때문에 마치 바다와 같다, 내지는 큰 강이라든가 호수와 같다라고 해서 바다를 갖다가 바다라든가 강호수로 이렇게 비유를 하죠. 그래서 임수를 한마디로 대해수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개수라고 하는 것은 얕고 작고 좁은 물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로수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로수라고 하죠. 우로수라고 하는 것은 비우자에다가 이슬 노자를 써서 우로수라고 하죠. 하늘에서 내리는 비라든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 같은 거 있죠. 굉장히 작습니다. 보슬비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다 저기 개수로 볼 수가 있죠. 물론 이제 이런 물들이 개수가 하늘에서 내리는 개수가 모여서 강을 이루게 되면 이제 개수가 모여서 임수처럼 또 될 수도 있겠지만은, 개수라고 하는 것은 우로수와 같고요. 아니면은 지상에 있을 때는 옹달샘과 같은 그런 물 있죠. 아니면 제가 좋아하는 정화수, 하늘에 기도를 지를 때 정화수 이렇게 떠놓고 하죠. 아니면 정수기에서 나오는 그런 물 같은 경우도 개수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이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사람이 마실 수 있는 음용수와 같은 그런 물을 바로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강물 같은 경우 옛날엔 짬기가 없으면 옛날에 먹었지만 요즘 강물 같은 거 먹기가 어렵죠. 또 공해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전에 강원도 철원 같은 데 이렇게 가면은 계곡물 먹어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먹긴 먹었지만, 요즘은 공해 자체가 좀 심각하죠. 그리고 바다 같은 경우에도 요즘 들어 어떤 가격이 비싸지고 있냐면, 소금 가격이 굉장히 비싸지고 있습니다. 특히 천일염 같은 거 있죠. 천일염 쪽 괜찮다고 하는 저쪽 신안 앞바다에서 나오는 천일염 같은 경우, 여기 가격이 소금이 굉장히 2배 이상 막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왜냐면 일본 있죠. 원전 그 오염수를 자꾸 방류한다고 하니까, 이 오염수가 방류가 되면은 바로 우리나라 가깝죠. 이게 돌고 돌아서 결국은 한반도에까지 방사능에 대한 그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있는 소금을 갖다 좀 큰 데라든가 큰 식당 같은 데서 미리 좀 사다 놓고 쓴다라고 해서 이제 그런 미리 사다 놓고 하기 때문에 소금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저 천일염 1kg짜리 샀는데 2만 원인가 이렇게
섰습니다. 원래 물이라고 하는 것은 맑고 깨끗한 것을 좋아하는 것인데, 임수도 마찬가지고 개수도 마찬가지죠. 임수는 제가 6월, 술월 말고 저번 달에 6월 설명을 할 때 물이라고 하는 것은 맑고 깨끗함을 좋아한다라고 했는데, 그 맑고 깨끗함이라고 하는 것, 특히나 그걸 청징함이라고 하죠. 청징함을 좋아하는 것은 임수보다는 개수가 청징함을 좋아하는 것이고요. 임수도 마찬가지로 6월에 태어났을 때, 6월은 숫자 6월이 아니라 제가 말하는 6월에 태어났을 때는 금 자체가 깨끗하고 임수도 깨끗해서 금백수청함을 이때는 좋아한다라고 했지만, 임수라고 하는 것은 일간 자체가 왕해지게 되면 특징 충분지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개수는 청징함이 특징이라고 하면, 임수는 충분하는 성질, 충분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쓰나미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큰 파도가 일어나거나 큰 너울이 일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물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얻게 되죠. 지금 샨샤댐이라고 하죠. 중국 이것도 지금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그 댐마저도 지금 무너질 위기에 있다라고 하지만, 그래서 임수 같은 경우는 큰 어떤 물이 이렇게 있게 되면, 큰 물이 있게 되면은 그 요동치고 하게 되면은 물로 인해서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죠.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저런 충분지성이 있기 때문에 댐을 막는다거나 아니면 큰 방파제 같은 거를 지어서 큰 물이 요동치지 않도록, 즉 충분한 그런 성질을 드러내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가 왕할 때 신월이라든가 해월이라든가 자월 등에 태어나서 왕하거나 아니면 지지로 신자진 수국을 형성해서 왕한 경우에는 반드시 무토로서 제방을 하고 병화로서 조우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임수가 왕했을 때는 이렇게 무토병화를 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반면에 임수가 약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묘월에 이렇게 태어나거나 아니면 사오월에 태어나거나 그다음에 진술축미월에 이렇게 태어났을 때는 임수 자체가 왕하지 못하죠. 이런 경우에는 인묘월 같은 경우에는 목이 왕하다 보니까 임수의 기운을 많이 설계하게 되는 것이고요. 사오월 같은 경우에는 뜨거운 데다가 임수 자체가 사오월에 절지 내지는 태지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임수가 약하다고 했고요. 진술축미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기 때문에 토가 왕하면 왕할수록 토는 술을 극하려고 하죠. 술월도 마찬가지죠. 요번에 좀 더 설명드리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무토를 다시 써서는 안 되고 반드시 인성인 금으로서 임수를 생조해 주어야 된다. 이거는 기본적인 그 용신충법이라고 하죠. 억부용신법이라고 해요. 억부용신법이라고 해서 일간이 왕할 때는 억제하고 일간이 약할 때는 부조한다라고 하는 그런 게, 이제 부조라고 하는 것은 옆에서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결혼식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 부조한다 그러죠. 부조 이런 경우는 힘들고 그럴 때 도와준다. 그래서 억제를 하는 것은 관성으로서 억제를 하는 것이고, 부조 도와주는 것은 비견겁제라든가 인성으로서 부조 도와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억부용신법이라고 하는데, 임수 같은 경우에는 왕할 때 관성으로서 억제할 때 이때 정관인 기토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편관인 칠살인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임수라고 하는 것은 왕할 때는 기토를 쓰는 것보다는 무토를 쓰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기토는 니사라고 그랬죠. 니사라고 하는 것은 물기가 있는 작은 모래와 같기 때문에 왕한 임수, 바다와 같은 임수를 제방하기는 힘들고, 무토라야지만 임수를 제방할 수 있기 때문에 저 무토를 쓰는 것을 칠살 편관이다 하더라도 임수는 저걸 좋아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임수일간이 이렇게 약했을 때는 부조해준다. 부조해줄 때 비견겁제, 임수 입장에서 비견겁제는 천간으로 다시 임수 개수가 될 수도 있겠고, 지지로 해수라든가 자수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인성이라고는 지지로 신유금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신유금, 이거는 이제 지지에서 인성을 말하는 것인데, 요거를 말하는 것이고, 또 천간의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것이 있어서 임수일간이 약할 때는 이렇게 생주해주면 도와주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억부용신법이 아마 용신치용법 중에서 가장 많이 사주를 볼 때 가장 많이 보게 되는 거고, 또 사람들이 많이 또 설명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조후용신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조후용신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추우냐 더우냐에 따라서 추우면 따뜻하게 해주고 더우면
시원하게 해준다라는 그런 개념인데, 가장 대표적인 용신법이 바로 억부와 요 조후용신법 두 가지라고 하는 거. 이거 말고 뭐 통관용신이라든가 전환용신이라든가 뭐 기타 용신법이 세 가지가 더 있는데, 그런 거는 몰라도 크게 몰라도 크게 사주를 보는 데는 어려움은 없고요. 요 용신치용법에서는 요 두 가지만 알면 된다. 제가 뭐라 그랬냐면, 사주라고 하는 것은 중화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중화는 뭐가 중요하냐면 왕쇠의 중화라고 하는 것과 한열의 중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왕세라고 하는 것은 왕하냐 약하냐를 왕세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뜨거우냐 차가우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왕세에 맞춰서 용시를 취하는 것이 억부용신법인 것이고요. 한열에 맞춰서 용시를 취하는 것이 바로 요 조우용신법입니다. 그래서 용신법 5가지 정도 이렇게 우리가 알고는 있는데, 이 중에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두 가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임수일간이 태어난 월령 술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수일간이 태어난 월령 술월이라고 하는 계절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이것이 연지에 있느냐, 월지에 있느냐, 시지에 있느냐, 그 다음에 일지에 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연월일시 중에서 월지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개념은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술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서방이라고 했고요. 신유술 서방이라고 해서 계절은 여기가 바로 가을이 되죠. 가을인데 술월이라고 하는 그런 계절은 한로와 상강이라고 하는 절기로 되어 있으면서, 이 6월에서 술월로 이렇게 넘어갈 때는 반드시 한로가 되어야지만 계절이 6월에서 술월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신유술 서방이라고 했지만은, 서방이라서 금왕절이라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금이 왕한 것은 신유월이 금왕절이 되는 것이고요. 왕절이 되는 것이고, 그 술월은 금이 왕한 것이 아니라 토가 왕한 토왕절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계절 신유술월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신월에 태어났을 때 하고 6월에 태어났을 때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랬냐면은, 이때는 뭐냐면 그 인성이 금이 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인성이 금이 왕해서 이런 경우에는 임수일간이 약하지 않다. 금에 어떤 생조를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약하지 않다라고 했죠. 특히나 임수일간이 신월에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그 임술관이 신의 통근도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신중에 있는 인성이 경금에서 생조까지 받기 때문에 신월의 임술은 반드시 원칙적으로 무토라고 하는 것과 병화라고 하는 것으로서 조화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토로 임술을 갖다가 뭐한다? 제방을 하고, 병화로서 무토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병화로서 무토를 도와주면서 병화로 조우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6월 같은 경우에는 또 인성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성이 왕한 그런 계절인데, 신월하고 6월하고는 좀 달라서 6월 신월은 임수, 아까 말했던 신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임수가 충분한 성질을 나타내기 때문에 무토 병화를 쓰지만은, 6월이라고 하는 것은 금 12달 중에서 가장 금이 깨끗한 계절이면서 순수한 금이기 때문에, 순수한 금이 임수를 생할 때 충분한 성질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래서 요 6월의 임수라고 하는 것은 뭘 좋아한다? 금백수청함을 좋아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무토, 기토 이런 걸 쓰는 것이 아니라 간목으로서 토가 있어서 임수를 탁하게 만드는 것을 막아주고요. 그 다음에 병화가 있어서 조우를 해줄 수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맑고 깨끗한 국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이 술월이 되게 되면은 이제는 인성이 왕한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가 왕하다? 이 술월은 토가 왕한 것이고요. 술토는 임수 입장에서 천간의 무토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왕토가 되지죠. 그러면 토가 왕하고 임수일간은 약하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술월의 임수를 갖다가 일간이 너무 약하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술월의 임수가 약할까요? 아니면 진월의 임수가 약할까요? 여러분 생각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죠. 같은 토라 하더라도 어떤 분들은 임수가 진에는 통근할 수 있기 때문에 진월의 임수가 술월의 임수보다 왕하다 이렇게 놓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기운적인 것으로 놓고 봤을 때는 진의 임수가 통근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뭐냐면 임수가 수월에 태어난 게 더 왕합니다. 되게 아이러니한 게 아이러니하죠. 통근할 수 원령이 통근할 수 있고 여기는 통근 자체가 안 되는데 아무리 신중에 술 중에 있는 신금이 있어서 생수한다 하더라도 술토가 있어서 이거는 임수가 통근 자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왕할까요?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유술 해자축이잖아요. 그죠? 해자축. 포태법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신은 임수의 장생인 것이고요. 유는 임수의 써볼까요? 신월은 임수의 장생이 되고 유는 목욕지가 되죠. 목욕지. 그래서 이걸 도화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수월은 포태, 양생, 욕태, 관대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관대 자체가 약한 때가 아니죠. 해월되게 되면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에 이르게 되면 이때가 수의 제왕지가 되니까, 되게 왕한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장생, 목욕지는 금에 해당이 돼서 생수를 받으니까 왕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임관지와 제왕지인 여기 해자월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수가 왕하니까 왕한 줄 알겠는데 관대인데 이것이 토야. 이게 왜 왕할까? 근데 기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점점 왕한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술월의 임수가 진월의 임수보다도 기세가 더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월의 임수는 약하기 때문에 금을 먼저 쓴다.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것으로서 임수를 생조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 용신으로 본다라고 하면 무토 수월의 임수라고 하는 것은 일간의 지지에 뿌리만 있다라고 하면 인성을 쓰는 것이 아니라 간목을 이때는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진월의 임수는 살인상생하는 것이 유리한 거고 살인상생이 유리한 것이고 수월의 임수는 살인상생보다는 저거는 식신입니다. 식신 제사라는 것이 더 유리하다. 선생님 그러면 상관제사는 어떻습니까? 상관제살은 어떻습니까? 라고 하는데 상관은 임수 입장에서 뭐죠? 을목이죠. 을목은 토를 제할 수 있는 힘이 떨어집니다. 그냥 글자만 듣고 봤을 때 식신제사, 상관제사이니까 똑같아 보이는데 공력에서 놓고 봤을 때 실질적으로 사주를 짜놓고 봤을 때 상관제살이 좋으냐 식신제살이 좋으냐 요 경우에는 상관제살이 아니라 식신제살이 되어야지만 무토를 갖다가 술토를 갖다 제할 수도 특히나 무토 같은 것이 투출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지지로 토가 많아질 수도 있죠. 근데 전제 조건은 보다 반드시 지지로 임수일간이 지지로 예를 들어서 신금이라든가 아니면 자수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신금, 자수, 해수 등 이렇게 뿌리를 두어서 일간 자체가 어느 정도 세력이 있어야지만 제사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지지로 목이라든가 화라든가 토만 있어서 일간 자체가 뿌리가 없다라고 하면 아무리 포태법으로 관대에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그때는 뭐냐면 사주 전체 국세가 화토 목이 왕해지게 되면 일간이 약해서 이때는 뭐예요? 간목으로서 토를 제할 수 없이 이런 경우에는 뭐냐면 원칙은 아니지 비견겁제가 아니라 인성으로서 이때도 살인상생해 줘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일간 자체가 수월 임수가 약하다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지로 뿌리만 있다면 식신으로서 제사를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진월의 임수라고 하는 것은 제살보다는 살인상생 물론 이제 진월도 신자진 수국이 형성된 보다 그때는 반드시 무토로서 제방해야 되는 국세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주를 볼 때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딱 이거는 이거다 이렇게 놓고 보지 마시고 사주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거든요. 당장 보냐면 지금 같은 경우도 수월일이지만은 임신 일주가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임신일주. 그 다음에 여기에 유금 같은 게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신유술 이건 방합을 형성하기 때문에 임수 자체가 약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런 경우는 약하지 않죠.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무토를 용신으로 쓰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생시가 경자시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아무리 수월에 임수라고 하더라도 이건 임수가 굉장히 왕하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에는 간목으로서 얘를 제하면 안 되고 무토로서 임수를 오히려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사주의 짜임에 따라 여러분들은 생각을 갖다 좀 융통성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명식 생시 알아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임수일간이 술월에 이렇게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일단 사주를 봤을 때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사주의 격국을 살펴봐야 되는데, 격국이라고 하는 것 볼 때 일간과 월지와의 관계를 보는 것이고, 임수라고 하는 것, 수는 임수는 뭐예요? 양수라고 말씀을 드렸고, 월지의 술토는 토 중에서도 양토가 되죠. 자, 일간은 양이고요. 월지도 양이 되죠. 양대 양이 되는데, 토라고 하는 것은 토극수, 수를 극하는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임수 입장에서 토는 관성이 되는데, 관성에는 여러분들 좋아하는 정관이라고 하는 것과 편관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죠? 정관과 편관이 있게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양수가 양토인 관성을 받기 때문에 이건 정관이 아니고 이거는 편관이 되겠고, 편관격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편관 다른 말로 칠살격으로 설명할 수도 있겠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월간에 무토가 이렇게 천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원한적인 편관격 칠살격이 되겠고요. 일단 임수일간이 아무리 관대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술월에 무토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100% 토가 왕하지 일간이 왕한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살중신경한 그런 사주 국세가 되는 것이고요. 일단 관대에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게 임수의 기가 약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수, 해수, 신금 같은 것이 있어서 임수가 뿌리를 둘 수 있다라고 하면 토를 간목으로서 제해주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지를 보게 되면 이렇게 진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물론 임수가 진에 아까 통근할 수 있다고 했죠. 진 안에는 뭐가 있어서 통근할 수가 있냐면 이 안에는 을목이라고 하는 지장간과 그 다음에 개수라고 하는 지장간, 그 다음에 무토라고 하는 지장간이 있기 때문에 요 간단하게 아주 미약하게 임수라고 하는 것이 개수에 통근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인데, 원령의 술토에다가 일지의 진토가 이렇게 있게 되면은 이건 뭐 어떻게 된다? 충이 되죠. 진술충. 요거는 토충이라고 해요. 토가 충한다고 해서 요거는 토충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는데, 토충은 뭐라고 하냐면 붕충이다. 토충은 뭐냐면 붕충이다 라고 표현해요. 붕충, 한자 어려울 거 없죠. 이거는 벗붕자를 뜻해요. 내 친구를 벗이라고 하죠. 그래서 법붕자를 써서 붕충이라고 해서 같은 토끼리 충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진술충이라든가 아니면 충미충 같은 것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진술충이 됐고 충미충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은 토가 충하게 되면 토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토가 더 왕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술충이 되면 토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진술충이 돼서 토가 더 왕해지니까 천간에 무토까지 덩달아 더 왕해지면 임수가 아무리 술월의 임수 저기 관대에 있는 임수라 하더라도 저거는 왕토인 무토에 의해서 파극이 된다. 파극이 돼서 일간 자체가 어떻게 된다? 크게 데미지를 입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연지에도 다시 축토가 있기 때문에 이건 거의 뭐 살중신경에 임수가 뿌리 둘 것이 거의 없다라고 봐도 이건 상관이 없다. 진술충에 의해서 진중에 있는 개수을목다가 올라가 버렸고, 또 토가 이렇게 많아지게 되면 축중에 있는 신금 개수 또한 그렇게 힘을 발휘할 수 없다.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연간에 이렇게 인성 정인인 신금이 있다 손치더라도 토가 이렇게 많으면 이 왕토는 임수는 파극하게 될 것이고, 신금은 뭐한다? 토가 많으면 토다 매금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국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아무리 신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너무 토가 왕해서 사주가 매우 편고한 사주가 된다. 즉 한쪽으로 너무 치우친 사주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간목으로서 저기 무토를 갖다가 소토라고 하는 토를 갖다가 제한다 아니면 묶어놓는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죠. 이건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셔도 불가능하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인성인 금이라든가 아니면 비경겁제인 수를 얻어서 임수를 갖다가 도와주는 것인데, 수가 있는 것도 좋지만은 뭐 경금이라든가 지지로 신금 같은 것이 있어서 임수가 뿌리를 내리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단 한 가지, 술월에 토가 왕하다 하더라도 사주 자체가 한습한 것은 면할 길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 이렇게 토가 있으면은 조우가 필요 없다, 조우가 됐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토로서 조우하는 것이 아니고요. 조우는 수와 화가 조우라는 것이지 조우를 하는 것이지 저기 우리가 말하는 토로 가지고는 조우를 할 수 없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어떤 분들 가르치는 거 이렇게 살짝 보면 토로서 조우했다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낭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생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볼 것인데요. 제일 먼저 경자시, 그래도 뭐 나쁘지 않은 생시죠. 그러니까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좋다라기보다는 오늘 주어진 틀 안에서 임수가 매우 약하기 때문에 약한 임수를 갖다가 도와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경자시가 좋다라는 것이지 이 사주 국세 전체 짜임이 진짜 월등히 좋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그래도 임수가 토에 의해서 파급되는 것을 막아줄 수는 있다. 금이 있으면은요, 토생금 금생수 할 수 있겠고, 진술충하기 때문에 자진수국은 되지 않습니다만은 임수가 양인 자수에 이렇게 뿌리도 둘 수 있죠. 만약에 오주가 있다라고 하면 간목 이렇게 있으면은 이 간목으로서 토를 제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주라고 하는 것은 사주는 네 기둥밖에 없기 때문에 간목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이거 수운으로 가게 되면 일간이 왕해지는 것은 좋지만 사주가 너무 한습해지죠. 물은 얼게 되면 용도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수운 가게 되면 물도 얼고 땅도 얼고 금도 얼죠. 화운 가게 되면 조운을 할 수 있지만은 화운 가게 되면은 토가 다시 왕해지는 것이 조금은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은 금이 이렇게 버티고 있으면 화운 간다 하더라도 토생금 금생수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건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자시가 됐을 때는 이렇게 수운 요거는 남녀 불문하고 수운보다는 이렇게 목화운을 보는 것이 더 좋습니까? 목화운이 거의 비슷하게 오죠. 여자 같은 경우는 축대운까지는 이건 수운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39세부터 목화운이고 남자 같은 경우는 조금은 좀 빨리 오죠. 을미라 하더라도 4, 5미는 남방화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때부터 온기가 좀 들어온다고 봤을 때는 을미대운부터 조금씩 나아진다니까 어떻게 보면은 남자는 21살 때부터 그래도 온기가 들어오는 걸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자는 언제 39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로 태어나면 좀 운이 이 사주가 좀 발복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늦게 온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것이고 신의 시도 나쁘지 않죠. 경자시하고 신의 시는 뭐 거의 비슷한 것으로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경금이 특출을 했느냐 신금이 특출을 했느냐 그 다음에 자수가 있었을 때 해수가 있었을 때 어떤 게 더 좋으냐의 이제 문제인 것 같긴 한데 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긴 합니다. 그죠? 이 정도 되면은 근데 이 운에 갔을 때 신금은 화가 좀 왕하게 되면 금방 좀 녹아버리는 그런 성향. 그다음에 토가 많아지면 매금이 경금보다는 아무래도 매금 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높기 때문에 저는 신해보다는 경자가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렇게 한번 해보고요. 이민시 같은 경우는 임수가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진술충에 토가 많죠. 임수가 뿌리들 곳이 일간하고 똑같이 없습니다. 아무리 인중간목이 있다 하더라도 수로 인해서 도와줘야 되는데 이렇게 지지의 작은 인목 가지고는 이 왕토를 갖다 다 제거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죠? 이런 경우에는 뭐 어디로 가야 되니 일간 자체가 일단 약하니까 금수운으로 가서 일간이 살아나는 것이 좀 좋은데 남녀 불문하고 요대운 그다음에 요대운 지나가게 되면 목화운이기 때문에 일간 약할 때 목화운은 토가 왕해지기 때문에 좋지 못하겠죠. 계묘시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다음에 갑진시 같은 경우에는 간목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간목이 임수가 뿌리가 없는 것만큼 간목도 뿌리가 약하죠. 이런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건 뭐 토가 너무 많으면 토다 목절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간목 하나 가지고 이 왕토를 다 제거하지 못한다고 하면 차라리 선택을 안 하는 것이 좋겠고 을사시는 뭐 사화 가지고 조후한다. 조후가 먼저일까요? 일간이 약할 때 약한 일간을 도와주는 게 먼저일까요? 일단 특히나 양간 같은 경우 왕세와 한열이 충돌할 때 추워서 조우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일간이 약해서 왕세 일간도 도와줘야 될 때 그럼 둘 중에 그러면 억부용신법을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조우용신을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일간이 약하면 무조건 왕세부터 보는 겁니다. 그죠? 왕세 일간을 좀 왕하게 만들어 놓은 연후에 조우는 뭐 대운이라든가 세운에서 특히 대운에서 나중에 조우는 대문되는 것인데 일간이 약한 상태라고 봤을 때는
조우가 되는들 좋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을사시라든가 병호시 조우가 되는 거니까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당장 무토에서 임수가 파극돼서 춥게 생겼는데 따뜻하면 뭐 할 겁니까? 그죠? 춥더라도 내가 일단 버티고 봐야 되는 것이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정미시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무신시, 기우시 같은 경우는 이제 시지에서 신금을 받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 신금 안에 간신히 이렇게 의지하고 있어. 이거 기우시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차라리 무신시가 더 나은 겁니다. 이거 기우시보다는 무토가 도출됐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화운 가기보다는 저는 수운, 금운이 좋죠. 이후 운세는 목화운이면 별로 좋지 못할 겁니다. 그죠? 그래도 신의 뿌리를 뒀기 때문에 버티긴 버티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 되게 진취적이지 못하고 좀 뭐 삶에 있어서 좀 굴곡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되면 또 이런 사주를 보게 되면 어떠냐면 자꾸 남한테 의지하려고 하거나 진취적이지 못하죠. 남자가 이러면은 맨날 여자한테 쥐어박히죠. 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뭐 사주라고 하는 것, 그래서 왕세라고 하는 것, 한열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